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엇갈린 가운데 지난주와 확연히 흐름이 달랐습니다. 대형주들의 강세로 오늘 코스피의 탄력이 두드러졌고 코스닥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떼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나스닥만이 홀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흐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코스닥이 훨씬 강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301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1.42% 오른 3013포인트로 오늘장 마감을 했고 오늘 개인이 1조 3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2거래 연속 유입됐고 특히 외국인이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32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무엇보다도 반도체주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CEO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수급 개선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출장 행보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 이상 강세, 또 SK하이닉스가 7%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자동차 대형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4%, 기아가 2%가량 올랐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14%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섹터별 수급에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또 오늘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반도체주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주들 최근에 소부장주 위주로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이 마이크론발 훈풍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소부장주는 물론이고 대형주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 7.8% 급등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 6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종가는 5.2%대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1선을 정말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가 마감할 때는 7.17%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인 D램과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인 낸드 플래시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좀 주가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 조정을 겪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하락 조정이 두 주가를 보시면 하락 조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랑 그리고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저점 확인 후 반등 추세에 있는데 일단 현재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는 지금 현재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올해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4분기에도 이제 하락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재택근무의 수요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PC의 수요도 조금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D램의 수요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한 것은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에 따라서 하락 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장기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주의 반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20조 원의 규모에 해당이 되고요. 중국 전력난 지속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겪어왔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미중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 이익 수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중국 안보 문제로 인해서 중국 생산량을 이렇게 늘리지는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의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기업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6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5.2%대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7만 원대에서 너무 이제 길게 좀 횡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만 거의 2달 가까이 7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횡보 장세를 완전히 깨고 이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내려오는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 상승이 계속 된다라면은 7만 8천 원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미 주가에 모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반등 가능성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미국 투자 소식이나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 이러한 부분을 반등 모멘텀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는 한 7만 8천 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탄력적이었던 종목은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 지옥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역시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하지만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하루였는데 좀 이런 장을 공략해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지옥 관련주가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흥행으로 인해서 관련주들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옥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흥행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아니다 이런 관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이 콘텐츠리랑 IOK, 덱스터 이렇게 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이 콘텐츠리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가부터 좀 너무 강하게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장 전부터 동시호가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가부터 너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전강 후약에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이 콘텐츠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제이 콘텐츠리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래서 시가도 15.8% 급등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 IO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옥에 출연한 배우 김현주의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21%로 시작을 했지만요.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많이 밀리면서 15.9%대로 마감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 보정 작업에 참여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시가 7%대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 1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랑 좀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그때는 컨텐츠랑 미디어 관련주들이 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옥 관련주들은 이미 10월부터 계속해서 컨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여왔고 지금 현재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11월에 디즈니 플러스 상륙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입하기에 너무 좀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IO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이지만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너무 이제 갭상승을 한 위치이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2,500원대로는 또 두터운 매물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덱스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10월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00%의 급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가운데에서 특히 덱스터나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봉을 길게 만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주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슈가 나오더라도 가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분석들,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일에 걸쳐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3일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지수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에서 했었던 것처럼 종목에다가 적용을 해봤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2021년 6월경부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어느 한 시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모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회색 선은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대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중장기선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평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이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위로 가거나 계속 아래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때 상황이 보시면요.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 점에서 만나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죠. 지수가 아래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래일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또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래 방향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한 다음에 방향을 아래로 잡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조금 반등은 합니다. 네, 반등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21선 회색 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이 이제 장기선이기 때문에 단기선보다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가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결국 부딪혀가지고 이제 돌파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장기선들이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수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21선은 밑에 이제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제 융통성 있게 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선이 이제 딱 만났는데 이때가 이제 이평선 수렴한 상황이죠. 그래서 위 아니면 아래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쭉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평 수렴하자마자 장대 음봉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폭락이 오죠. 네, 그래서 그 종목 차트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평 수렴한 다음에 완전히 아래 방향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코스닥 1000포인트가 다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22포인트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 장기선 돌파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기간에 걸친 주가의 평균치인데 그 돌파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해요. 121선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이 돌파 시도만 거의 한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랑 101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포인트 이탈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것만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121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서요. 여기에서 횡보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루한 장세였죠. 그래서 테마주도 똑같은 것만 움직이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이날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할 때가 원래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1선 돌파한 다음에 상승이 이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121선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죠. 그래서 종목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온 상황은 이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은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종목에 적용했던 것처럼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강 거래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이제 보실 부분은 거래량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 정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고 판 주식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 주식 수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물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매도 물량이랑 이제 합쳐진 주식 수겠죠.
네, 그래서 매수 물량이랑 매도 물량이 합쳐진 양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장세 판단하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가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선행이 돼요, 먼저. 거래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제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종목의 어떤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은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제 뭐 보조 지표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은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이제 바닥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저점입니다. 지금 그럼 저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럼 싼 가격에 지금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한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누가 이렇게 싼 가격에 매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막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어떤 싼 가격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싼 가격의 물량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저점에서 이제 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 그럼 주식이 비싸겠죠?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비싼 가격인데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이제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될 것을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맥스트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10월 27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뭐 2차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0월 27일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했었던 날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거래량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월경에 이제 맥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7월 말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이슈가 뜨잖아요. 이 종목이 상장한다 어떤 이러한 이슈가 뜨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몰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붙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거래량이 붙고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슈몰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그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래가 없죠. 거래가 완전히 이제 바닥입니다.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조정을 겪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그렇죠? 저점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싼 편입니다. 저점이에요. 이제 하락 조정을 지금 몇 개월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붙고 있죠.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싼 가격에 누군가가 매집이 계속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0월 27일이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게 횡보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7만 원대에서 횡보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보고도 주가가 상승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닥터스탁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지트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뭐 2차 목표가 1,85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2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도대체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봉 차트 이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 하락하고 주가를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그냥 별다른 추세가 없어요. 그냥 횡보가 계속 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아예 최저점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점이에요. 그렇죠? 저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도 아예 없어요. 거래량도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 지금 이제 최저점 찍었죠. 최저점 찍고 완전히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주가가. 완전히 바닥인데 갑자기 이제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라고요? 매집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싼 가격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 저가에서 매수세가 완전 폭발적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계속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까지 도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온다.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싼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반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은 이제 CT랩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제 작년 거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 이제 마지막 캔들 11월 19일자 요 캔들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를 지금 해석을 해볼 건데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이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과거를 보니까 이때가 주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부터 시세가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이제 500원에서 시세를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1,495원입니다. 거의 이제 3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3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점인데 지금 대량 거래 터지고 있죠.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심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계속 누군가가 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보시면 또 윗꼬리가 또 길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팔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는 이제 누군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다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좀 분할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11월 19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11월 19일이 이때예요. 그 윗꼬리 단날. 대량 거래 터지고 윗꼬리 단날인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고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 중 하나인데 일단 마지막 캔들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0월 13일입니다. 이날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요. 그 윗꼬리가 길어진 어떤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닌데 거의 이제 거래가 이제 신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 거래량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가장 역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때 몇 개월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때가 역대 거래량인데 이때가 고점이죠. 근데 윗꼬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이제 물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3,000원부터 시세가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6,700원까지 갔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2배가 된 상황인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이제 역대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분할이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요 날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캔들이 이 상황인데 역대 거래량 터진 날. 이날인데 이날이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좀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실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이 종목이 이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도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랑 또 횡보 후에 또 박스권이었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상황 이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실린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전고를 돌파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과서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고 돌파하는 거랑 거래량이 없이 전고를 돌파하는 거랑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고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이제 급락으로 완전히 이제 무한이면 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확실히 볼 거는 이제 거래량으로 이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이랑 2번 중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경우가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전고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세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데 전고를 돌파하면은 요거는 좀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고점이 뭐죠? 이제 평균 가격보다 이제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뭐 재료나 이슈나 찌라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부분 이렇게 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린 그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고를 돌파를 하려면요,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본전 심리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전고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본전 심리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이 왔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가 되겠죠. 근데 그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려면은 그만큼 이제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 또 매수세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전고 돌파가 이게 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에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이제 매수세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매도 물량이 이미 다 뺐기 때문에요. 매물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없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전고를 돌파했다.
이 상황은요. 전고점에서 아직 매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이 전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척을 했지만 내일이나 모레 전고점에서 막 물량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일 알미늄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자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8월 26일에 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급등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24%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4%짜리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이제 어땠냐면요. 여기가 전고점이죠.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전고점 그 이후 보시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고 돌파를 못 하다가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를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이 1,500원인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했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나올 매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역대로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요 날이 이제 전고 돌파를 한 날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 터졌죠. 그 다음 보시면 전고 돌파한 이후에 140%가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추가 상승 여력이 클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바른손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10월 1일에 제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날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한가에 갑니다. 근데 그 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고점이죠. 그 전고점에 이거 매물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거래가 이제 또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꼬리가 이제 엄청 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린 그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전이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던질 거예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할 만한 거래량이 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전고점을 지금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전고 돌파한 이후에 거의 7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거래량이 없는 그 전고 돌파, 이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손이 A라는 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날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장대 양봉으로 끝납니다. 14%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거래량 안 보고 일봉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전고점 1,600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봉만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고 돌파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요 이날 없어요. 지금 전고점 거래량 보시면 이거 난리 났죠. 그렇죠? 완전히 대량 거래 터졌던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속임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원래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매물이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완전히 막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량이 막 던져져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날이 이제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고 돌파 한척한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날 보시면은 그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지금 전고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거래량을 보시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고 단순히 무조건 이거 전고 돌파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시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공략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반도체 관련주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인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는 장세가 많이 받쳐주지를 못했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제 하락 조정을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최저점까지 한번 찍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46,000원, 2차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저평가 매력 있는 반도체주 원익 IPS였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종목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Y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Y는 중증 환자용 이동식 모듈러 음압 병동을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3,000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조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SY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은 차트를 보면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3,900원에서 4,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9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음압병실 관련주 SY 제시해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이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한 강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